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주말 사이 국내는 조금 어지러운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뉴욕 증시는 그래도 잘 나갔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시그널을 찾아가야 할지 이번 주 마켓 시그널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우리가 고용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다면 이번 주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되는 만큼 FOMC를 앞두고 시장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긴장감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시장 상황 같이 점검을 해보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이슈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소폭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81%, 0.25%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45,000선 부근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요. 나스닥 지수 이제는 어느덧 2만 선까지 좀 바라보게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장중에는 6,100선에 이렇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산타랠리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장 초반에 다우지수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경제 지표 덕분이었습니다. 11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11월 비농업 고용이 22만 7천 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모습이었고요. 실업률도 4.2%로 10월보다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의 경제 지표였다, 고용 시장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시장은 12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86%까지 높이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날의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히트맵입니다. 일부의 빅테크가 주도한 시장이었다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확연히 눈에 띄게 쨍한 초록색 많이 올랐다고 표시된 종목들이 있었죠. M7 중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지지부진하거나 좀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 메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기록했었는데 이날도 오라클, 어도비, 팔란티어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반도체주 중에서는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보시면요. 지금 에너지 섹터에 지금 빨간불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국제유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잠시 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빅테크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바이트댄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로부터 고성능 칩을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용으로는 HBAC 또 블랙웰까지 구입 가능하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트댄스까지 엔비디아 고객사로 합류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마존입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금요일장에서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진 확대 또 클라우드 AI에 대한 노출도를 생각하면 여전히 아마존 톱픽으로 가져갈 만하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지난 금요일장에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구겐하임은 4분기 인도량이 49만 1,000대로 컨센서스보다 낮을 것 같다면서 매도 의견을 유지한다라는 이런 이야기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가 주 월가의 컨센서스는 아니고요. 현재는 보유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에 따라 웃고 운 종목들 있었습니다. 웃은 종목들 유난히 그래도 많이 보였던 하루인데요. 룰루렘은 16%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죠.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 기록을 했고요. 또 연말 쇼핑 시즌 가이던스도 기대에 부합하면서 주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도쿠사이는 27.86% 강한 상승세 기록했는데 3분기 호실적에다가 4분기 전망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죠. 마지막으로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6%대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마찬가지로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슈 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드래프트킹스 온라인 도박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1.29% 하락을 했습니다. 미 상원 의원이 온라인 도박 회사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게 해선 안 된다면서 반독점법 조사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주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밈주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영화관 체인이죠. 9%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5천만 주, 그러니까 약 2억 6천만 달러어치의 장내 공모 계획을 발표한 뒤 주가가 크게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역시 서학개미 분들께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 됐을 텐데요. 올해 많이 올랐다가 회계 조작 이슈로 급락을 했었는데 다시금 지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죠. 금요일장에서도 6%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회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는 넘겨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내년에 과잉 공급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입니다. 원유의 과잉 공급으로 내년에 브렌트유가 평균 65달러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브렌트유 70달러 중반대에 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약 10달러 가까이 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지금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었고요. 다만 내년 수요는 하루 100만 달러로 반등할 것이다 라면서 기존에 예상했던 수요보다는 조금 강할 것을 예상을 했고요. 그 이야기는 HSBC에서도 나왔습니다. 기존에 50만 배럴 과잉 공급을 예상했다면 지금은 그보다 적은 20만 배럴 과잉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만큼 수요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늘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가운데 어쨌든 내년에 과잉 공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에 관련 석유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입니다. 2년물, 10년물 모두 다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는 0.048 하락 포인트 하락하면서 4%대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149%를 나타내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체크를 해봐야겠죠. 국제 유가입니다. 일단 2025년 원유가 과잉 공급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배럴당 지금 76달러 선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 가격입니다.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조금씩 다시 오름세를 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스당 2,654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